우리나라만 팔리냐? 아니잖아. 멋대로 번역을 하는 거야. 찾았어. 누군지 못 찾았어. 그러면 이거의 저작권료는 어떻게 돼? 정산을 못 해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고 뭐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좀 우리 산업에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음악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려운 이유야 뭐 나중에 설명을 좀 우리가 할 거지만 이제 음악 데이터베이스 이게 사실 우리 음악 산업에서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 것 같아? 남아야 돼서. 남아야 돼서. 뭘 남아? 기록. 기록이 남아서. 아, 뭐 그것도 뭐 이거 될 수 있겠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산업화를 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자료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 게 산업화를 하기 위한 거죠. 그게 우리 요거랑 비슷한 얘기일 것 같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악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이 되어야지 이제 디지털로 이제 음악 산업이 이렇게 옮겨오면서 저작권 분배의 투명성. 즉 해당 저작권자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저작권을 제대로 분배받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기본이 돼야 돼?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음악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강호가 곡을 썼는데 그게 최태형이 쓴 걸로 잘못 이렇게 입력이 됐어. 그럼 최태형한테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올바른 얘기 아니야. 아닌 얘기지. 내가 그 얘기를 알면 돼. 기분이 확 나빠지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제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 음악 산업 대부분이 알고 있어. 근데 이게 구축하는 게 쉽냐 어렵냐 우리 해보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야.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들. 오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게 뭐 대중들은 크게 뭐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이 음악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차트, 음악 차트와 연관성이 아주 깊지. 우리도 이렇게 뭐 스포티파이, 뭐 아이튠즈, 뭐 틱톡 이런 거대 단위 데이터를 봤는데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 되게 많잖아, 그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볼 거야. 자, 음악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거는 일단 음악 데이터베이스가 뭘까? 음악에 관련된 뭔가의 정보의 모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뭐가 있겠냐? 딱 그냥 우리가 막 우리는 뭐 맨날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가 있겠어? 음악 데이터베이스 우리 곡제목, 그 곡명, 아티스트명. 그렇지? 가수명, 그죠? 앨범명. 그렇죠. 앨범명, 발매일자, 제작사, 유통사, 곡자, 그 다음에 실현자.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돼?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저작권 분배를 하는데 어떤 투명성들이 제공가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우리 어떤 연봉들을 월급을 지급해주는 시스템이 대충 만들어가지고 뭐 한 달에 원래 1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어쩔 때는 110만 원도 들어오고 어쩔 때 80만 원. 그럼 기분 좋겠어? 잠이 안 올 거 아니야. 근데 이 저작권료들은 뭐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 저작권료를 사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저작권료를 이렇게 나눠주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음악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엉망으로 돼 있어. 뭐 A한테 줘야 되는데 B한테 주고 있거나 아예 딴 사람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면 결국 뭐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거지만 저작권료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중대한 일일 수 있어. 문제는 뭐냐면 이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람이 원 권리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런 어떤 정산받는 거와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당사자보다 좀 떨어지는 게 맞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진지하고 깊이 있는 고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지. 근데 우리도 뭐냐면 음악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협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차트 사업에 아주 근간이 되는 거니까 우리도 이걸 들여다보는 거지. 예컨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해볼게. 이렇게 이 곡명, 가수명, 앨범명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해. 근데 이제는 우리 케이팝이 어때? 우리나라만 팔리냐? 아니잖아. 전 세계 뭐 아프리카, 뭐 유럽 5만 대에서 지금 다 팔리잖아. 그 얘기는 뭐야? 이 곡명, 가수명, 앨범명 이런 것들이 번역이 돼서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보자 이거야. 미국이란 나라 우리가 뭐 생각나는 미국에서 이제 활성화된 음악 서비스가 뭐 스포티파이가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뭐 아이튠즈가 있다고 쳐봐. 근데 여기에 이무진의 뭐 인기곡이지? 이무진의 이제 신호등이라는 노래가 우리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는데 스포티파이에서 번역하는 직원이랑 아이튠즈에서 번역하는 직원이 틀릴 수 있어. 멋대로 번역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이무진의 수치문도 딱 아는 건데 이렇게 정산 내역서가 오고 이렇게 해서 정산 내역이 왔다 쳐봐. 그럼 이게 같은 노래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팔릴지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준비를 우리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서비스는 하긴 하는데 모두 다 이무진이나 이무진 관련된 뭐 기획사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가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데이터들을 스포티파이나 아이튠즈에 받아보니까 뭐지? 이게 좀 틀리네? 이런 것도 있었잖아. 예전에 뭐 중국에서도 뭐 웨이버에서 받고 이럴 때도 그런 게 틀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뭐야? 차라리 이 신호등이라는 거를 적어도 뭐 영어나 중국어 뭐 이런 거로는 대표로 하는, 왜냐면 기획사 작은 데는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 직원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버거워한단 말이야. 이거를 뭐 트래픽 라이트로 해야 되는지 그냥 이름 그대로 신호등을 써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번역하는 거를 서비스를 좀 대신해 주자. 영세 기획사한테. 이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이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갔지?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축이 되게 어려운 이유로 하나하나 설명을 내가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되게 상충하거나 아니면 음악산업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좀 뭐 실수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진지한 고민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잘 안 됐던 경우들이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사례를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이 음악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는 과정을 알려면 음악이 어떤 형식과 과정을 거쳐서 음악으로 탄생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음악 데이터베이스는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뭐 곡명도, 앨범명도, 뭐 제작사, 뭐 작품자,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했잖아. 근데 이제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맨 처음에 이 음악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를 하냐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해? 이제 음악을 하나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음악이 맨 처음에 있으려면 음악이라는 그렇죠 작곡 뭐 곡을 만드는 그게 곡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곡이 있지. 그 어떤 그걸 우리가 이제 저작권이라고 그러지? 곡이 있어야지. 곡이 있어야지 뭐 음표랑 있어야지 뭐 누가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곡이 있다고 쳐봐. 편곡을 했다 쳐봐.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실현자. 그거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 하면 뭐야? 연주하는 그래, 사람. 뭐 연주도 있어야 될 때 뭐 일단 가수가 있어야 되잖아. 뭘 부르는 메인이 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건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코러스라든가 또는 이제 연주 쪽 세션 그 연주를 해야 되잖아. 물론 요즘에는 미디 스캔싱이 뭐 발달돼서 거의 뭐 이런 생 악기들 안 쓰고도 하긴 하지만 힙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이랬든 저랬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 이해 갔지? 그러면 이제 음원들을 만들 때 이 저작권자 이게 뭐 작사자, 곡자, 가수가 있고 코러스 연주자 있고 뭐 그러면 스튜디오에 모여서 이제 녹음을 하면 음원이 탄생하는 거야, 맞지? 뭐 이거 세부적으로 뭐 기사 있는데 여기서는 믹싱 기사가 있고 뭐 마스터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좌우지간 일단 이렇게 세 개는 있어야지 이제 음악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세 가지를 뭔가 시작하겠다. 내가 음악을 만들겠다고 누가 결정해야지 이게 가냐면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거. 프로듀서. 제작자. 그렇지. 제작자라고 그러지 보통. 제작자가 편곡비라고 해서 곡을 뭐 유명 작곡가 그냥 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뭐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돈을 줘, 그지? 그리고 가수는 어떻게 해, 우리가 전속 계약을 맺거나 가창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막 트레이닝도 시켜서 가수를 만들어. 여기도 뭐야, 돈이 들어가, 그지? 맞지? 그 다음에 코러스 연주자를 불렀을 때는 세션비를 준다고. 이렇게 녹음하러 오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줘. 이 초기에 이 음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선 부담하는 주체가 어디야? 그게 바로 음반 제작자를 얘기하는 거야. 제작자가 내가 이 가수를 가지고 음원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제작자가 막 유명한 그 작곡가들한테서 곡을 좀 부탁드립니다라든가 뭐 신인 작곡가한테 곡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곡을 초이스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개념이잖아, 그지?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제작자가 음원이라는 걸 만들었어, 좌우지간. 그러면 이 음원이라는 걸 만들면 여기서부터 비로소 음악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음원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이걸 도대체 누가 갖고 있냐면 음반 제작자가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돼. 왜? 이 돈을 주면서 뭐 원천징수라든지 계약서에 의거해서 돈을 주려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작품자하고 가수하고는 서로 정보를 알아 몰라? 얘들은 몰라. 코러스하고 뭐 서로 알아 몰라? 몰라. 얘네들은 서로 뭐 돈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야. 오로지 음반 제작자 돈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관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음반 제작자에 모여. 여기까지 이해하지? 근데 이 음악 데이터베이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발매일이 또 중요하거든. 그 발매일을 누가 정해, 여기서?
제작자가 정하는 거야. 내가 10월 1일 날 발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뮤직비디오도 찍고 뭐 방송국 심의도 넣고 뭐 등등등 뭐 이런 거 유통사 계약도 하고 이걸 누가 해? 여기서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작자가 특별한 음원을 10월 1일 날 발매해서 결정을 했어. 그리고 결정해서 이제 세상에 딱 10월 1일 날 그 음악이 탄생이 되는 거야. 그지? 탄생이 된다고 해서 저작권자나 아니면 코러스 연주자한테 10월 1일 날 발매합니다 해서 다 전화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럼 이 사람들은 알아 몰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왜냐면 안 가르쳐 주니까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안 가르쳐 주잖아. 언제 발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있어. 최근에 내가 만난 작곡가 형은 요즘에 갑자기 저작권 요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왜 많이 들어오냐라고 얘기했더니 10년 전에 써놓은 곡인데 까먹고 있어 자기가. 근데 그게 그 엑소 앨범에 삽입이 돼가지고 그 곡이 팔렸다는 거야. 근데 그 형은 팔린지도 모른 거야. 작사가가 그걸 팔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저작권 요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곡이 나온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작권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단체가 어디야? 음저협, 콤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잖아. 그러니까 그 음악저작권협회라는 게 원 저작권자들이 이제 정보를 올려주면 정보를 취합하게 되는데 이 원 저작자조차도 정확하게 정보가 뭔지 몰라.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신인이야, 뭐 요즘에 나왔던 스타쉽 아이브야. 근데 아이브란 이름이 마지막 며칠 전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작사 작곡가가 노래를 하나 아이브 노래를 썼는데 그 스타쉽 가가지고 그 가수 이름이 뭡니까? 그거 아직 안 정해졌어. 그런 애들이 있어.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곡명이나 이런 것도 상위에서 정하는데 나중에 가서 나온지 모르는데 가수 이름이 아이브로 나왔는데 이게 내가 썼는 곡을 어떻게 알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아이브나 뭐 BTS나 뭐 엑소 정도 수준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한 작곡가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케어를 다 받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유명하지 않는 제작자와 어떤 작품자들, 이제 저작권자들이랑 같이 코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코업만 딱 하고 돈 주고 그냥 빠이빠이야. 자기 곡이 나왔는지도 몰라. 그런 경우도 많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저작권자나 이 코러스 연주 가수 쪽에 이제 실현권이라는 걸 관리하는 데가 어디야? 음악 실현자단체 연합회. 거기도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부실해. 엄청 부실해.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협회가 일을 해야 되는데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식의 음악적 산업에 여러 가지 이 업무적인 프로세스가 있고 서로의 관계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 관계를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정확히 본 게 아니라 그냥 저작권자, 실현권자, 제작자 이렇게 그냥 나눠버린 거야 법으로. 그 법에 의해서 DB를 짜다 보니까 어떻게 돼? 혼동이 좀 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저작권자, 실현권자, 그다음 저작 인정권자들이 데이터베이스 보는 관점이 어떻게 틀리고 이 틀림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관행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지 않았다. 이걸 좀 설명을 할 거야. 자,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 데이터베이스에 가수명, 앨범명, 곡명, 기획사, 작사, 작곡, 편곡, 코러스, 악기 세션.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수가 A 가수 1집에서 뭐 돌아와라는 노래를 했다 쳐봐. 근데 이제 그게 기획사가 고멘터야. 근데 작사 작곡가가 김 작곡가가 한 거야. 그리고 코러스는 코러스 미니하고 기타를 쳤는데 기타맨 이름이 블루스 기타.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다. 만약 가정을 해봐. 그럼 봐봐. 가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단 보자고요. 가수는 여러분도 뭐냐면 남의 월급 명세서 관심 있어? 물론 나보다 높을까? 이런 것도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내 명세서가 중요하죠. 내가 받는 거니까 남이 받는 거 신경을 안 쓴단 말이지. 그러면 가수 입장에서 이 저작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수가 봤을 때 의미 있는 DB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A라는 가수는 A라는 가수 것만 볼 거 아니야. 나머지 무슨 상관이야. 뭐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데. 그지? 그럼 B라는 것은 어때? B라는 가수도 어떻게 봐? B라는 가수. 그러니까 이 곡까지 다 해서 앨범별로 앨범 단위로 본단 말이야. 맞지? 가수는 내가 아이유 1집이야. 근데 여기에 갑자기 김동률 노래가 있냐? 없지. 아이유 1집이잖아. 그럼 아이유 노래만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가수는 데이터를 볼 때 앨범당으로 봐. 당연하지. 자기 이름으로 1집, 2집 나오는데. 그럴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 제작자가 있다고 봐. 자, 여기 고멘터는 그래서 A라는 가수
C라는 가수를 전속 가수로 데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작 인적권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디를 보겠어? A 가수 거 전부, C 가수 거 전부 이렇게 보지. 그러니까 적어도 음반 제작자하고 전속 가수는 어떻게 해? 그 컨텐츠를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뭐야? 앨범 단위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 저작 인적권은 어디 가서 양도양수 계약을 해서 판다고 쳐봐. 그러면 제작자가 팔 때도 10곡인데요. 한 곡만 팔게요. 이런 거 없어. 1집에서 뭐 5집까지 다 이런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가수도 이제 자기가 바라보는 게 자기 노래의 하나의 앨범 단위로 이제 저작권 단위로 환산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볼 거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가만히 봐봐. 일단 작사 작곡가를 봐봐. 김 작곡가가 좀 유명해. 그래서 얘는 곡을 뭐 여러 가수한테 준다고 쳐봐. 김 작곡가 쓴 게 어디야?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세 곡을 썼네. 김 작곡가라는 사람은 A라는 가수의 이제 돌아와도 썼지만 그 한미디어에서 제작한 B 가수 3집에 그러하여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C 가수의 알겠냐라는 노래도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수가 아니라 작사 작곡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어떤 관점에서 보겠어? 자기가 쓴 곡만 의미가 있는 거지 앨범은 중요하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김 작곡가가 내가 딱 바라보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인사이트는 뭐야? 이런 A 가수 1집 이거 중요하지 않아. 걔네들이 원하는 건 내가 쓴 곡이잖아. 요만큼.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뭐 C 가수, A 가수, B 가수 중에서 자기가 쓴 곡은 아니고 관심이 없어. 자기랑 해당이 없잖아. 무슨 말 이해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가수랑 제작자는 뭐 앨범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본다. 근데 작사 작곡자들은 어때? 곡별로 보는 거야. 나머지 가수랑 뭐 제작사하고 의미 없어 자기랑은. 내가 참여한 곡, 내가 쓴 곡만 관심 있지 나머지 무슨 상관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신사동 호랭이가 이거 빨간색 써서 죄송한데 하여튼 뭐 신사동 호랭이가 쓰고 여기가 뭐 김도훈 작곡가가 만약에 썼다고 쳐봐. 그러면 이 둘이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작곡가들끼리 어떤 가수 앨범 만들 때 서로 이렇게 되게 우리가 말할 때 타이틀 작곡가라고 그러는데 타이틀을 안 쓰면 난 곡을 안 주겠다 막 이런 작곡가들이 있는 거야. 왜? 타이틀이 돼야지 수익이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이 안 되면 제 곡 빼겠습니다. 뭐 이런 작곡가도 예전에 있었어. 왜? 자기는 타이틀 작곡가인데 내 곡으로 타이틀 안 해줘? 그럼 안 줘. 막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지. 무슨 말 이해하지? 이런 경쟁들이 있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면 코러스나 아키 세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머지는 코러스를 안 쓰고 코러스 미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 곡에 참여했다. 그러면 이 코러스 미니 보고 있는 DB의 시각은 뭐야? 가수랑 앨범명이 아니라 자기가 참여한 곡만 의미가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 앨범 단위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어떤 군이 있고 그게 아니라 곡별로 보는 군이 있어. 이게 틀리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실현단체 연합회 거기가 권리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야? 가수하고 코러스 아키 세션이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라. 가수는 앨범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고 얘네들은 곡별로 하는 데잖아. 이걸 통합해서 관리해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 틀리단 말이야. 오히려 가수하고 음반 제작자 쪽은 DB의 개념이 괴를 같이 할 수 있지. 무슨 말 이해하지? 같이 할 수 있지 이거는. 권리 단위가 뭐냐면 앨범 단위로 움직일 거니까. 근데 곡 단위로 움직이는 쪽은 반드시 곡 단위로 움직여줘야 돼. 무슨 말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인사이드가 틀려. 근데 이제 핵심은 뭐야? 음악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B 가수의 요 셀에서 요 부분이 누락이 돼서 널값이 돼. 값이 없어. 못 찾았어. 누군지 못 찾았어. 그러면 이거의 저작권료는 어떻게 돼? 정산을 못 해주는 거야. 원칙적으로. 맞잖아. 그러면 이 최작곡가한테 피해가 가겠어 안 가겠어? 가는 거지. 이런 게 많어. 그러니까 신탁단체에 그 예를 들어서 권리를 미분배해가지고 남는 돈들이 100억대, 200억대 돼. 못 나눠주는 거야. 왜? 권리를 못 찾으니까. 권리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돈을 주는데 안 준 사람들을 계속 모았더니 그게 몇백억이 됐어. 그게 지금 신탁단체 굉장히 큰 문제야. 뭐 보상금의 영역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고 뭐 저작권 쪽 신탁단체는 이런 뭐 미분배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실질적으로 미분배를 안 하고 샘플 분배라고 기존의 다른 확실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나눠주는 형태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DB가 부정확하다는 건 뭐야? 정산을 못 해주거나 아니면 엄한 데 가서 정산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을 막 엄청 저작권료가 한 달에 뭐 1억씩 나오시는 분이야. 근데 1억인데 뭐 좀 실수를 해서 9천만 원 나왔다 쳐. 그럼 뭐 생계에 지장이 있냐 없냐? 없잖아. 크게 그거 없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이런 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는 사람이라고 쳐봐. 근데 잘못 정산해서 이 사람이 원래 한 200만 원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100만 원 나왔다 쳐봐. 그럼 그게 심각한 문제냐 아니냐? 그 사람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이렇게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만 문제는 뭐야? 권리별로 뭐 저작권은 저작권, 실현자는 실현자, 그 다음에 저작 인저권은 인저권대로 따로 개별 관리하고 서로 소통을 안 하잖아. 그게 다 지못되는 거야. 이게 연결이 안 돼. 상식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저작 인저권하고 그 다음에 저작권하고 실현권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3대 1대 0.5라고 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이 나오면 3만 원, 만 원, 5천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안 나와. 왜? 서로 DB가 다 틀려. 엉망진창이란 말이야. 근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된 어떤 판매 내역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 근데 여기 계속 놀까봐 얘가. 그럼 얘는 뭐야? 계속 못 받는 거야. 근데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게 원 권리자도 모르는 걸 신탁관리단체가 이걸 어떻게 하냐, 무슨 제주를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게 무슨 원 저작자들이 결국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 네가 주인인데 주인이 안 올리는데 별 수 있어? 네 책임이야. 뭐 이런 얘기인 거란 말이지. 아니 그게 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힘없고 음악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자기의 어떤 책무를 못했다고 해서 그 돈이 쌓여 있어서 뭐 다른 데 엄한된 용처에 쓰인다든가 잘못 정산해 준다. 이거는 옳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저작권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가온 차트는 수많은 어떤 서비스 데이터들을 다 모으잖아. 이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작권 콘텐츠 식별 체계라고 해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제 주민등록처럼 그게 딱 세상에 하나의 키값, 아이디 값이라고 얘기를 해. 아이디 키값들이 존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최강호라는 사람이 A1111이다. 그러면 그 A1로 된 여러 가지 내역들을 다 합치면 내 정보를 합칠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A 가수의 돌아와 라고 한다면 이 뒤에 이런 정보들이 계속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앞에 중요하게 키값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유니크한 값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키값들이 발행돼서 정확하게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설정돼서 만약에 이제 유통이 계속 된다면 현재 기준으로 이후 미래에는 이런 게 굉장히 투명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차트 사업이 향후에는 더 정교해지고 정확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정확함이 결국 음악 산업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게 이제 저작권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산이 돼줄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지. 내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 우리 월급 받는 거 중요하듯이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료가 전부인데 이거를 그냥 대충 나눠준다? 불투명해 이러면 안 되지. 불투명하게 나눠주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한다. 그거에 우리 협회가 기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